제가 그동안 방송한 것을 이와 같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전 채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판결을 받을 수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전 채무는 그 원인이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든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든 액수가 확정이 되고 또한 이행기가 도래해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액수가 미확정이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공동 투자를 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이 생기면 이를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전 등기는 갑 1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 부동산이 팔리기도 전인데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갑은 공동투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 부동산은 내 단독 소유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갑은 그 부동산이 전매되어도 전매 차익 2분의 1을 을에게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을로서는 큰일 났습니다. 그 부동산이 팔렸을 때에 전매 차익의 2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액수도 미확정이고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하기 어려워서 판결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미리 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말이죠. 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의거하여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함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 기한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등 변론 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달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여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의미하는데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등에 관한 장래 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 바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그 보상금의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차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피고의 그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구할 금액이 확정이 되고 기한이 도래해도 그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청구할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의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자면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면 첫째, 청구금액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 둘째,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등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어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장래 이행의 소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 1,000만 원 주겠다. 또 내가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그 금액이 확정된 상태인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 돈을 줄 수가 없다. 아니면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대학에 입학하거나 20세가 돼도 약속한 돈을 줄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둘째 요건인 상대방이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의 확정이라는 요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 금액이 확정이 되려면 부동산이 매도되어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의 액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이 아직 매매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전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며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상태이고 소송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채권의 존재 확인 판결을 받는 이외에 다른 유효 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1.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청구권이 확정될 것이 예상이 되고 2. 상대방이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어서 사실상 이행을 거절할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경우 을에게 귀속될 금액은 아직은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것이 분명하고 현재 갑은 공동투자 약정이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차익의 2분의 1 지분을 을에게 줄 의사가 없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어떠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경우 재반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2분의 1을 원고가 수령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확인 청구를 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